이제 드디어 글을 보는 거야. 이제 글 전체를 보는데 글 전체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문단감 봤던 것처럼 그냥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글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 뭐랑 뭐? 설명 대상이 여럿인 것, 설명 대상이 여럿일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해서, 그 다음에 원리나 과정을 설명할 때는 순서에 입각해서 글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지문은 설명 대상이 여럿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여기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 지문은 얘는 복합적인 거야. 아까 우리가 글의 구조하면 설명 대상이 여럿인 것과 그 다음에 대상의 원리와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이 지문은 요 두 가지가 합쳐진 꼴이야. 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과정 자체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요 지문, 얘를 이해할 수 있다. 얘 과정,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걔는 적용하는 정말 이해 측면이라면, 얘는 그냥 글에 나오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래서 이 지문을 처리할 수 있으면 지금 나머지 지문들도 여러분들이 좀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요 첫 번째, 또 넘겨보세요. 모두 S에 나오는 첫 번째 지문, 모두 S에 나오는 첫 번째 지문은 앞에서 봤던 첫 번째 지문하고 똑같은 구조야. 설명 대상이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문은 지금 아까 그림 있었던 거 있죠? 플래시 메모리 나오는 거랑 똑같이 이제 원리와 과정을 나눠서, 원리와 과정에 여러 가지 설명 대상이 있는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 지금 여기에서 그 빈칸 채우는, 지금 이 지문에 보시면 마지막 문제가 빈칸 채우는 문제일 거야. 통화정책 대한 거, 빈칸 채우는 거. 마지막에 빈칸 채우기죠? 요 빈칸 채우는 문제는 앞에서 봤던 우리가 그 부력, 학력, 중력, 요것보다는 훨씬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그 관계에 대해서 빈칸 채우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 물론 선택지에는 다 답이, 그 단어들이 써 있어요. 그럼 앞으로 와서 하나씩만 볼게요. 지금 조금 더 어려운 것부터 볼게요. 요게 어려우니까 요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부터. 춥죠? 볼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그래서 일단 정신적 사건하고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대.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인간의 육체적, 그리고 이제 육체적 사건은 결국 뭐로,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물질적 사건하고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예이래.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거 뭐야?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구분이 되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위가 텅 비어 있다. 그럼 이거는 위가 구체적 사례인 거니까 위에 있는 거랑 연결해서 보는 거 아니야? 같은 물로 연결해서. 위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육체적 사건이야? 정신적 사건이야? 위가 텅 비었다는 건 육체야? 정신이야? 그렇지, 얘 육체지. 정신적 고통. 그러니까 지금 육체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두려움을 느끼면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두려움을 느끼는 건 정신이야? 육체야? 그렇지, 정신. 다시 봐봐. 지금 얘래. 구체적인 사례는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뭐라고 연결된다고? 같음으로 연결이 된다고. 여기에서의 사례를 여기서 얘기했던 거 정신적 사건, 물질적 사건 얘기했으니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혹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으로 정리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계속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 이것도 앞에 했던 말 지금 바꾼 것 뿐이지. 결국 여기까지가 앞에 했던 내용과 똑같아. 이질 무슨 뜻이야? 이질적이다. 우리가 문제 풀 때 이질적인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 풀지 않아? 이질적인 것을 고르시오. 무슨 뜻이야? 이질적. 이질적은 다르다의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이질성은 뭐로 바꿀 수 있어? 어떤 단어로? 지금 다르다래. 지금 여기서 설명했던 게 뭐야? 지금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이 어떻게 하는 거야? 상식 두 가지지. 뭐? 정신적 사건과 물질, 첫 번째 상식은 뭐야?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이 구분된다는 거지. 그럼 두 번째는? 연결된다는 거야. 봐봐. 이질성과 관련성이 아니라 긴밀히 연결된다는 거는 지금 이 이질성이랑 관련성이라는 단어 중에서 뭐와 관련돼? 뭐랑 연결할 수 있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질성, 관련성이라는 두 단어 중에서 뭐랑 연결할 수 있어? 관련성. 그럼 이질성은 뭐랑 연결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구분된다랑 연결이 돼야지. 다 이제 안 되겠어.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 말고 다 찝어서 물어봐야겠어. 계속 상식, 이질성, 관련성이라는 말로 바꿨을 뿐이에요. 똑같았다.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이원론. 결국 이 글은 심신이원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 심신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다양하다는 얘기는 둘 이상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심신이원론과 관련된 이론들 여러 가지를 얘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글은 심신이원론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큰 틀을 잡는 거야. 여러 가지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라고 치자. 그리고 결국 이 글은 심신이원론에 해당하는 A, B, C, D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끝. 두 번째 문단이에요.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인과적으로 영향을 서로에게 인간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상호작용론이 있다. 그러니까 요 이제 A 자리에는 상호작용론이 오겠네. 이는 위가 텅 비어 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돼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 그 앞에서 봤던 걸 건너뛸게요.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그러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태까지 뭐 얘기해서 정신하고 물질, 정신하고 육체 얘기했던 거잖아. 그 물질이나 육체는 공간을 어떻게 하고 있다? 차지하고 있다가 되겠네.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대. 그럼 지금 상호작용론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작용론에 뭐인 거야? 문제 혹은 한계가 되겠네. 그 다음입니다. 이에 비해 평행론은, 그럼 이번에는 B 자리는 이제 평행론이 되겠네. 그러면 평행론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호작용이 필요하냐? 앞에서 읽었던 상호작용론과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되고 어떤 면에서 차이점이 되는지를 따지면서 연결하면서, 지원이 보고 있죠? 연결하면서 봐야 한다는 거 봅니다.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데, 이게 딱 앞에 거랑 반대네. 앞에는 뭐였어? 서로가 서로에게 인과관계였어.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관계가. 그럼 얘 어떻게 인과관계가 되는 거야? 끼리끼리인 거지. 얘는 끼리끼리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나 끼리끼리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뭐랑 다르게? 그렇지, 상호작용론과 다르게.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이거 새로 나온 거네.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행론인 거구나.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땐 그에 해당하는 뭐도 일어난다? 물질적 사건도 일어난다. 그래서 평행.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다.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 장점이 왜 튀어나왔을까? 지금 얘거든. 장점이 있다. 첫 번째, 우리 3문단의 시작이 뭐로 되어 있어? 이에 비해래. 그러면 이에 비해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지금 이 평행론을 설명할 때 뭐랑 견주고 있다는 얘기니? 뭐랑 견주고 있다는 거야? 상호작용론과 견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에 비해 이런 장점이 있대, 이런 얘기인 거잖아. 됐어? 그러면은 상호작용론의 단점은 뭐였는데? 상호작용론의 단점은 뭐였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한 물질에 영향을 미치느냐가 단점이죠. 한계잖아, 한계. 부족한 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부분,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기본 전제이다. 바로 이 부분이 뭐에 대한 거야? 지금 상호작용론의 한계를 벗어난 혹은 극복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 그러면 지금 이 글은 이렇게 되는 거야. 상호작용론과 평행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이 억의 한계를 보완하는 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계속.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또 뭐야? 이해하기 힘들대. 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평행론의 한계가 되겠죠.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왜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그거는 설명이 안 돼.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계속 그 문단감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어? 앞에서 설명했던 방식과 그 다음에 설명하는 방식이 자꾸 어떻게 했어? 같았지? 그 다음에 이제 C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이거 봐봐. 이제 C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럼 C에 대한 얘기는 지금 평행론이 뭐가 나타났어? 막 끝부분에 평행론의 한계가 있으니 그 다음에 설명된 C는 평행론의 한계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보완해야지. 그럼 이 과정이 뭔데? 결국엔 이 과정이 심신이원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서로 관련이 없는 이질적인 종류가 다른 두 정신과 물질을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 심신이원론의 입장이었던 거고, 그거의 세부적인 이론들이 되는데 그 각각의 이론들이 어떻게 해? 각각의 이론들이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론은 앞에 나온 이론의 한계를 보완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 구조 설명은 끝이에요. 이게 답니다. 볼게요. 4문단이에요. 그 4문단은 똑같아요. 이번에 이제 부수현상론이야. 부수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정신적 사건,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 거네.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 무슨 뜻이야? 그렇지. 이건 안 되고 얘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지금 C 자리에는 부수현상론 이 나타나는데, 얘는 이 두 개를 뭐 한 거니? 이거 합쳐놓은 거 아니야? 상호작용은 뭐였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였고, 평행론은 끼리끼리잖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끼리끼리야. 그런데 얘는 지금 한쪽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한쪽에서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 얘기인 거지. 계속 이에 따르면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된대. 그러니까 앞에서 정말 얘 합쳐놓은 거네. 평행론 끼리끼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끼리끼리 안에 지금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반면에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일단 합쳐놓은 거라 볼 수 있겠네. 원인이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현상일 뿐. 그래서 부수현상론인 거구나. 따라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 뭐랑 비슷해 또? 뭐랑 비슷해? 이거 평행론에 비슷한 거 아니야? 거기 뭐 일어날 때 육체적 사건도 일어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잖아. 계속 부수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 이거 주의해야겠네. 지금 육체적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정신적 사건은 지금 어디야? 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런 점에서는 또한 평행론하고 다르죠.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지금 얘도 이렇게 해서 지금 한계를 보완해 줬는데, 결국 이 부수현상론도 뭐가 발생한 거야? 한계가 발생한 거네.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이 이제 이 지문에서의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지문에서 글의 구조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었느냐를 확인하는 문단이, 지원아,
오문단, 마지막 문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태까지 쭉 보니까 어때? 지금 D 자리에 올 것 같지? 흐름 봐봐. 보완 한 개, 보완 한 개, 보완 지금 그런 거잖아. 그런데 실제로 요 오문단에서 설명할 대상은 여기에 존재해. 지금 1분 드릴게요. 1분 드릴게요. 왜 오문단에서 설명하는 그 대상이 B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지막 문단만 읽습니다. 이렇게 하자. 마지막 문단 읽고 거기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봅시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들이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들, 얘네들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복착한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 정리했네요.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지금 이 문장. 결국 이렇게 했더니 지금 두 개가 서로 다르면서 관련이 있다가 설명이 될 수 있어 없어?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한 거야? 이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동일론 또는 심신 일원론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니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한 개를 보완하려고 했더니 안 돼. 아예 그냥 새롭게 생각을 하자. 얘네들은 서로 같은 거였구나. 봅니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그럼 결국에는 뭐가 없는 거야? 뭐가 없는 거야? 같은 거라면 그럼 뭐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정신적 사건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 결국 다 뭐라는 거야? 육체적인 거라는 얘기인 거지. 인과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얘는 육체 안에서만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었다. 봅니다. 첫 번째, 심신이원론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지만 그렇지. 구분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 뭐 말하는 건데? 두 가지 상식 뭐 말하는 거야? 구분되면서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 다시 두 가지 상식이라고 얘기했어. 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두 가지 상식은 두 사건이 구분되면서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 모두 성립한다는 입장 맞아 틀려? 틀리죠. 왜 틀린 거야? 동일론에서는 두 가지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두 가지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지.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존재한다는 입장인 거잖아. 그러니 당연히 두 가지 상식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X. 그 다음 2번이에요. 평행론과 동일론은 평행론과 동일론 얘기했어. 하나씩 따져야 돼. 한 번에 두 개 생각하지 말고 먼저 평행론부터. 평행론은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맞아 틀려? 평행론이 뭐였지? 끼리끼리였지. 정신적인 건 정신적, 물질적인 건 물질적, 육체적인 거야. 그럼 다시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물질 안에서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평행론 맞죠? 이번엔 동일론이야. 동일론은 뭐였어? 정신 있어 없어? 정신 있어 없어? 없어. 죄다 물질이야. 육체야. 그러니까 당연히 동일론도 없지. 나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 삼 번입니다.
부수현상론은 상호작용론, 평행론과 달리 마찬가지야. 부수현상론부터. 부수현상론은 정신적 사건은 어떤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 맞아? 맞죠? 다른 원인이 될 수 없어. 부수현상론은 맞아. 그런데 상호작용론에서는 어떻게 됐어? 원인 될 수 있었지? 상호작용론은 육체 사건 원인이 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평행론에서도 원인이 될 수 있었죠? 뭐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다른 정신적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뭐와 달리 도 맞네. 그럼 4번입니다. 특정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정신이 그래. 다른 사건이 원인이 된다는 점. 지금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점. 상호작용은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됐어. 평행론에서도 다른 정신적 사건의 원인이 됐고 부수현상론에서는 원인이 되지 않았네. 상호작용론과 부수현상. 상호작용론 정신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맞고 부수현상론에서는 원인이 됐어 안 됐어? 안 됐던 거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지금 한 5분? 5분 정도를 드릴 테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지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지금 요 2번 지문, 두 번째 지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단계야.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정보를 입력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에 대한 것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단계가 막 여러 개가 아니야. 딱 2개 정도밖에 없어. 그런데 이 두 단계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좀 신경을 쓰셔야 특히 거기에 있는 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 있죠? 마지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분 정도 될 테니 문제 풀라는 거 아니었어? 지문만 좀 보세요. 지문만 좀 봐주기 바랍니다. 봅시다. 첫 번째 문단부터. 그래, 우리 한번 끝까지 다 읽어봤을 테니까. 혹시 내가 이제 처음에 이 글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잖아. 이 글을 크게 둘로 나눈다고 하면 전체 5문단이에요. 전체 5문단 중에서 이 글을 제가 처음에 이 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글의 구조와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안내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몇 번째 문단부터 그 내용을 나눌 수 있을까?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문단이 몇 번째 문단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지금 처음에 이 글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럴 때 그거를 기준으로 이 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어디에서 나눌 수 있을지. 어디서 나눠볼 수 있냐면 5문단에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없어. 왜 그런지를 한번 보자. 1문단이에요. 봅시다. 1문단.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 플래시 메모리는 수많은 스위치들로 이루어지는데 각 스위치에 0 또는 1을 저장한대. 스위치에 0 또는 1.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진 한 장은 수백만 개 이상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식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대.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식으로 메모리에 저장이 된대.
그러면 지금 스위치를 켜고 끈다가 이제 뭐랑 관련될 수 있냐면 0하고 1하고도 관련될 수 있겠지. 왜냐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0 또는 1로 저장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여기도 켜고 끄는 것도 두 가지 방식인 거죠. 계속 봅니다. 메모리에서는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하는 이 스위치를 셀이라고 한다. 1비트의 정보 셀. 그러니까 결국 지금 플래시 메모리는 스위치로 구성이 되는데 이 스위치에는 0 또는 1이 그리고 켜거나 끄는 방식. 그런데 이 스위치는 또 뭐랑 같냐면 셀이랑 같은 거고 이 셀은 1비트의 정보를 지금 저장을 한대. 플래시 메모리에서 셀은 그림과 같은 구조의 우리가 이제 지문에서 지금 이 지문처럼 그림을 활용하는 지문이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림을 안 준다고. 이 그림을 보통 문제에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나오면 그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해. 계속 셀은 그림과 같은 트랜지스터 한 개로. 그럼 결국 셀은 또 뭐랑 똑같은 거야? 트랜지스터 한 개랑 같은 거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있는 상태를 1. 전자가 들어있는 거 1. 들어있지 않은 상태를 0이라고 한다. 여기 얘는 전자가 있는 거고 0은 전자가 없는 건데 지금 이 그림에다가 이거를 이제 써주는 거야. 그러면 그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는 그림에다가 이제 표시를 할 건데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0의 상태야, 1의 상태인 거야? 지금 이 그림이 0의 상태야, 1의 상태야?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있으니 얘는 지금 1의 상태구나 라고 지금 그림에다가 써달라고. 그림을 활용하는 방법은 그림에다가 쓰는 겁니다. 이 문단 봅니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 이제 뭐해? 데이터를 읽을 때에 대한 얘기야. 그림의 반도체 D에 3V 지금 D에 3V 여기다가 플러스 3V 양의 전압을 가한다. 그러면 다른 한쪽의 반도체인 S로부터 전자들이 뒤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가하면 전자가 이동하는 거구나.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있을 때 지금처럼 지금 들어있네. 1의 상태 전자가 들어있을 때 1 있을 때는 S로부터 오는 전자와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전자가 마치 자석과 같은 극처럼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전자가 흐르기 힘들다. 결국 들어있다는 얘기는 지금 전자가 가야 되는데 전자가 이동을 못하는 거구나. 1일 때는 전자가 이동하지 못한대. 한편 나오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 정리해달라 그랬어. 그래서 흐름 정리했습니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는 상태는 0의 상태가 되는 거죠. S와 D의 사이에 전자가 흐르기 쉽다. 당연하지. 이렇게 전자의 흐름 여부, 즉 S와 D 사이 전류가 흐르는가로 전류가 흐르는가, 그럼 전자가 흐르는 거 전류가 흐르는 거 똑같다는 얘기인 거네. 전류가 흐르는가로 셀의 값이 1인지 0인지를 판단한다. 그러면 아까 1은 뭐였어? 1은 흘러 안 흘러? 1은 그렇지. 들어있을 때 안 흐른다고 했잖아. 1은 전자 혹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0은 흐르는 거고. 어떤 때? 데이터를 읽을 때. 데이터를 읽는다는 얘기는 뭘 확인하는 거야? 0 혹은 1 또는 0을 확인하는 것이 데이터를 읽는 거네. 판단한다. 다시 데이터를 읽을 때 1인지 0인지. 그러면은 3V를 가하면 1인지 0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넘어갑니다. 이거 그대로 쓸게. 지금 원래 지문을 보면
산문단에는 그림이 없죠. 그런데 산문단의 내용도 결국 산문단의 내용도 지금 이 그림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림을 같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산문단을 볼 때 그 그림을 보면서 읽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아니면 잘 정리가 되었을 거다 봅니다.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두 가지 과정 각각 준비해야지.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가 저장된다. 이 문단의 데이터를 읽는 걸 얘기했던 거고, 지금 3문단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야. 근데 두 가지 과정이래. 일단이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겠어? 첫 번째가 되겠지. 그럼 일단 다음에 바로 뭐야? 일단 다음에 뭐야? 일단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일단 다음에 뭐야? 일단 다음에 2단이죠. 2단 다음은 뭐야? 3단이지. 태권도 1단, 태권도 2단, 태권도 3단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1단이야. 일단, 그럼 2단, 3단 이렇게 되는 거지. 1단, 2단 하면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시간도 그래. 우리 쉬는 것도 없이 쭉 봤으니까. 예전에 이제 친구랑 이제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군대에서 후임 얘기를 해주는데 그 후임이 운전병이었어. 이 운전병은 이제 옆에, 뒷자리와 옆에 이제 간부를 태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육군이었으니까 막 별 단 사람 아니면 별 밑에 있는 사람을 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운전병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출발합니다, 정차합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습니다, 좌회전합니다, 우회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상사가, 그 지휘관이 지금 이 차의 상태가 어떤지, 어디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말로 다 설명을 해줘. 그래서 이제 거기도 뭐 하냐면 기어 변속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그 후임이 쫄병대라 옆에 너무 높은 사람이 타니까 긴장이 되는 나머지 이제 2단 변속합니다, 3단 변속합니다, 4단 변속합니다, 5단 변속합니다, 정차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뭘 얘기한 거냐면 1단 변신합니다, 2단 변신합니다, 3단 변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정차를 했어. 그래서 옆에 있던 간부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합체는 언제 하나? 고마워 웃어줘서. 이거 싫어야 싫어. 그래서 그거 깎아댔는데 요 1단 하면 자꾸 그 생각이 나. 1단 변신합니다, 2단 변신합니다, 3단 변신합니다. 계속 봅니다. 1단 나왔으니까 이제 2단 나올 거야. 어쨌든 1단이 그 순서를 말한다는 것. 일단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 데이터를 지우기는 여러 개의 셀이 연결된 이 지문에서의 가장 큰 이제 내용관에서 볼 때 주목해야 될 부분이야. 왜냐면 여태까지는 뭐 얘기했어? 하나 얘기했거든. 스위치 하나, 셀 하나, 트랜지스터 하나 이렇게 하나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여러 개 셀이라는 개념으로서 블록 단위를 얘기합니다. 이 셀이 또 셀이 붙게 되면 얘는 이제 블록 단위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일단 지우는 과정은 블록 단위로,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G에 0V, G 미안해요, 0V. 너네는 그런 세대가 아니구나. 아니야? 너희들이 부끄러운가? G에 0V, P형 반도체에 20V에 전압을 가하면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전자가 있는 경우, 즉 1의 상태인 거죠. 있는 경우 그 전자가 터널 전연체를 넘어 P형 반도체로, 여기에 20V 가면 얘가 어떻게 2로 지금 전자가 넘어온다는 얘기인 거네. 그 전자가 터널 전연체를 넘어 P형 반도체로 이동한다. 반면 전자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변화가 없는 거지. 따라서 해당 블럭의 모든 셀은 0의 상태가 된다. 이 0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어떤 과정인 거야? 0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어떤 과정인 거야? 그렇지, 지우는 과정이었던 거야. 이걸 어떻게? 블록 단위로.
그러면서 터널 절연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터널 절연체 자체에 대한 설명은 지우는 과정하고 순서랑 관련이 없죠? 네, 그냥 확인해 주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지우는 먼저 일단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지금 데이터를 저장할 때인 거니까 먼저 지우는 것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야 데이터 쓰기, 이제 바로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네. 데이터 쓰기.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1을 쓰는 셀에 지금 셀 이렇게 얘기했다. 셀 이렇게 얘기했다. 이건 이제 이나가 주의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고. 이건 이나가 주의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앞에서 지우는 과정에서는 셀 하나였어? 셀 여러 개였어? 셀 여러 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여러 개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 여럿이라는. 블럭이라는 말도 없지? 그럼 여기서의 셀은 몇 개를 의미한다는 거야? 여기서의 셀은 셀 하나를 의미한다는 거야. 1을 쓰려는 셀 하나를 의미하는 거라고. 만약에 얘도 여러 개라고 하면은 어떤 용어를 써야 돼? 블록 단위라는 용어를 써야지. 그런데 블록 단위라는 용어를 안 썼어. 그럼 여기에서의 셀은 하나를 의미한다는 거. 선생님, 그러면 하나를 반드시 알려줘요. 여태까지는 지금 위에서 문단에서는 여러 개 얘기했는데 갑자기 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얘는 1인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계속 봅니다. 1을 쓰려는 셀의 G에 약 20V. 여기 반대네요. 당연하지. 지금 얘를 어떻게 한 거였어? 지우는 게 0을 만드는 것이 지우는 거였고, 그럼 기록하는 것은 1을 쓰는 것이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아까 전에 20V 했을 때 내려왔으니까 반대로 쓸 때는 여기다가 이제 20V를 해야지. 가면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얘를 넘어서 저장된다. 이것이 1의 상태다. 됐습니까? 그럼 이 글은 여기까지 이제 뭐 얘기한 거야? 플래시 메모리가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와 두 번째 문단에서는 데이터를 읽을 때는 0 또는 1을 읽는다는 것. 그 다음에 3문단과 4문단을 통해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5문단인데 5문단을 딱 첫 번째 문장을 봅니다. 그래서 4문단까지는 데이터를 읽고 저장하는 방법 혹은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5문단은 플래시 메모리는 EEPROM과 EEPROM의 장점을 취하여 만든 메모리래요. 그러면서 EEPROM은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하면서 또 EEPROM에 대한, 결국 여기는 5문단은 플래시 메모리랑 그 다음에 EEPROM이랑 EEPROM을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비교 대조하고 있지. 봐봐. 첫 번째 문장 봅니다. 지금 5문단에서 첫 번째 문장을 딱 본 순간에 뭘 해야 되는 거냐? 지금 1문단부터 4문단까지 내용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없어. 그럴 때 이제 뭘 하느냐? 문제로 가서 문제를 푸는 거야. 얘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이루어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보는 거야. 그게 긴 지문을 여러분들이 나눠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내가 지금 이 특강, 이 비문학 강의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어렵지. 이렇게도 봐야 되고 저렇게도 봐야 되고 구조도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복습을 꼭 해달라고. 더군다나 지금 이 세 개의 결국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보량도 많잖아. 한 번에 다 기억할 수 없다. 그런 점에 입각해서 지문이 끊어져. 여기는 앞에 있는 거랑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관련이 없어. 그럼 거기까지 읽은 내용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된다는, 읽고 해결해주면 된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지문이 길어진다. 당연히 끊어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을 보는데 지금 플래시 메모리는 EEPROM하고 EEPROM의 장점을 취하여 만든 거래. 그러면 장점은 EEPROM의 장점과 EEPROM의 장점은 어디에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플래시 메모리 있다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EEPROM의 장점하고 EEPROM의 장점은 플래시 메모리에 뭐가 되는 거야? 공통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EEPROM이 갖고 있는 단점하고 EEPROM이 갖고 있는 단점은 플래시 메모리와의 뭐가 되는 거야? 장점이 공통점이라며. 그럼 단점은 뭐가 되는 거야? 차이점. 그러니까 딱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얘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얘기인 거구나. 그럴 때 EEPROM은 한 개의 트랜지스터, 이미 한 개의 트랜지스터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이 한 개의 트랜지스터는 EEPROM에 이제 뭐가 돼? 장점이 되는 거고. 셀 면적이 작은 반면 셀 면적이 작은 게 장점인 거구나. 반면 데이터를 지울 때 칩을 떼어내요. 그럼 데이터를 지울 때 우리가 데이터 어떻게 지웠어? 전압을 가했지. 지금 밑에다가 전압을 가하면 아까 그림에서 밑에다가 P형 반도체죠? 맞지? P형 반도체에다가 전압을 가하면 어떻게 됐어? 플로팅 게이트에 있던 전자가 밑으로 내려왔던 거잖아. 얘는 전압이야, 전압. 그러니까 단점, 얘는 차이점이 되는 거지. EEPROM은 전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지울 수 있지만, 셀 하나당 2개의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2개가 붙었을 때 당연히 면적이 어떻게 되겠어? 면적이 넓다가 되겠죠. 면적이 넓은 것이 지금 EEPROM의 단점이 되겠네. 됐습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장이야. 장점을 취하여 만들었다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빠르게 정리가 좀 되어야겠다. 계속 플래시 메모리는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며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지울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 정리한 거죠. 한편 이게 이제 지금 봐봐. 앞에서는 EEPROM하고 EEPROM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플래시 메모리를 설명을 했어. 지금 내가 설명한 것만 해도 기억해야 될 양이 많죠. 그런데 또 다른 내용을 또 추가하고 있는 거야. 메모리는 전원 차단 시의 데이터 보존 유무에 따라 휘발성과 비휘발성 메모리로 구분되는데 플래시 메모리는 플로팅 게이트가 전원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전원을 꺼도 1이나 0의 상태가 유지되므로 여기 뭐가 또 추가가 되는 거야.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 메모리구나. 물론 지금 앞에 EEPROM하고 EEPROM의 경우는 알 수가 없어요. 얘는 뭐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휘발성, 비휘발성을 딱 플래시 메모리에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런 장점 때문에 이런 장점, 면적도 작고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쓰고 지울 수 있고 그리고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주로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한다. 마지막에는 플래시 메모리의 특징하고 장점에 대한 설명을 EEPROM하고 EEPROM 그리고 휘발성, 비휘발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4문단까지 내용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어요. 문제 봅니다. 요거 설명하면 뒤에 있는 두 지문을 설명하지 못하죠? 뒤에 두 지문 남았잖아. 요 두 지문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영상으로 좀 전달을 할게요. 지금 사실은 지금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하는 시간이 좀 길어져서 지금 요 두 지문은 여러분들 잘 됐네. 과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앞에 있는 영상도 복습하면서 거기에 있는 영상, 지금 지문 전체에 해당하는 영상을 봐주기 바랍니다. 봅니다. 셀의 값이 0인 경우에 뒤에 일정한 전압을 가하면 셀의 값이 0이야. 0이라는 얘기는 플로팅 게이트 전자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D에다가 전압을 강하면 S에서 전자가 이동해야지. 맞죠? 그런데 S에서 전자가 이동한다는 얘기는 플로팅 게이트와 관련이 있어 없어? 그렇지.
얘랑 전혀 관계가 없죠? 그 다음 2번입니다. 데이터 지우기는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를 P형 반도체로 밀어내는 것이고, 그럼 밀어낸다는 얘기는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얘기는 0이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 지우는 거 맞아, 틀려? 맞죠? 데이터 쓰기는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를 플로팅 게이트로 밀어넣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1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네. 둘 다 맞아. 이 두 과정은 모두 2개 이상의 셀, 맞아, 틀려? 그렇지. 어떤 때만 2개 이상이야? 지울 때만. 그래서 여기가 틀렸다. 3번. EEPROM은 플래시 메모리와 EEPROM보다 셀 면적이 상대적으로 크다. 봐봐. 지금 우리가 4문단까지 읽고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1번하고 2번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1번하고 이건 이제 이런 게 있어. 문제에서 사용된 정보는 다른 문제에서 재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길어지거나 지문이 나뉘어. 뭐 가, 나, 다 이렇게 나뉜단 말이야. 그럼 가와 관련돼서 선택지를 처리하면 그 처리한 선택지는 다른 문제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끊어서 읽고 문제를 푸는 것도 여러분들의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야. 종합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국어 문제를 풀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야. 지문이 나왔으니까 읽고 지문을 읽었으니까 문제를 푸는 거야. 아니야. 지문 읽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읽을지를 여러분들 꼭 먼저 생각하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영상 복습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지금 뒤에 있는 두 지문을 여러분이 읽을 때 읽기 전에 뭐부터 생각을 하느냐? 맞아. 우리가 앞부분을 읽었을 때 이 글의 구조가 원리나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설명 대상이 여럿인지를 먼저 따져주란 말이야. 아, 맞아. 글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거지. 그럴 때 설명 대상이 여럿일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 원리나 과정을 설명할 때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해서 1문단 읽고 났더니 얘는 설명 대상이 여럿이야. 그러면 설명 대상들 간의 특징을 내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머릿속에다 좀 정리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지문을 읽기 시작하라고. 계속해서.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도 저절로 그렇게 읽혀. 여태까지 그렇게 읽어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의식적으로 이렇게 읽어야지 저렇게 읽어야지 맞아 이땐 이렇게 하기로 했었던 거지. 이렇게 좀 지문을 읽을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좀 봐주는 연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쉬운 지문이든 어려운 지문이든. 지금 우리는 연습할 때 어려운 지문으로 연습을 했잖아. 그러니까 쉬운 지문에는 이런 거 막 표시 안 해도 막 저절로 읽혀.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된다고. 그런데도 쉬운 지문에도 표시를 하면서 읽으세요. 그래야지 어려운 지문에도 또 이렇게 똑같이 적용하면서 읽을 수 있는 거야. 쉬우니까 표시 안 하고 어려우니까 표시하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표시하는 것이 저절로 줄어들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봅니다. EEPROM은 플래시 메모리와 셀 면적이 이걸 이제 여기도 가르쳐주면 되겠죠? 셀 면적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맞아 틀려? 맞죠? 왜냐? 얘 2개를 붙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셀 면적이 어떻게 다 그래서 넓다고 얘기했던 거지. 자외선이 없이도 데이터를 지울 수 있다는 점 맞죠? 그것이 EEPROM의 장점이었어. 그런데 이거야. 지금 이 세 개의 우열을 가렸냐? 그러니까 뭐가 우수하고 뭐가 좋지 않다. 지금 이런 게 단 하나라도 있어 없어? 없어. 지금 플래시 메모리 장점을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가 얘네들보다 우수하다. 혹은 얘네들은 이것보다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던 거잖아. 플래시 메모리 EEPROM보다 더군다나 플래시 메모리보다 우수할 수 있어 없어? 우수할 수 없지. 더군다나. 왜? 얘는 플래시 메모리에는 EEPROM의 단점이 있냐 없냐? 단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X가 되는.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뒤에 있는 지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너네들이 이제 읽기 전에
영상 보기 전에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아까 이 첫 번째 지문은 뭐였다 그랬지? 설명 대상이 여럿이야. 설명 대상이 여럿이야. 그런데 설명 대상이 여럿인데 앞에서 봤던 그 심신 이원론보다는 설명 대상이 좀 적어. 그러니까 아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읽고 조금 힘들더라도 문제까지도 모두 맞힐 수 있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 이 지문 정도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게 하이퍼리얼리즘. 지금 하이퍼리얼리즘이랑 팝아트. 여기에서는 하이퍼리얼리즘이랑 팝아트를 비교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리얼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은 지금 통화정책에 따라서 입장 차이. 지금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어떻게 어떤 원리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두 입장. 준칙주의. 그 원리 다음에 준칙주의와 그리고 재량주의. 이 통화정책에 대해서 준칙주의와 재량주의가 또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리고 이 뒷부분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준칙주의와 재량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겠고,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과정과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과정과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마지막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풀어보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제 영상하고 오늘 영상을 정리해서 지금 편집해서 보내드리고 다음 주 중에 지금 이 두 지문에 대한 해설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지금 이 여름방학 특강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제발 뭐 해달라? 복습을 딱 최소 2주야. 여러분들이 소화가 안 됐어. 그럼 더 복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주간 복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1학년, 고1 1학년 통지문을 통해서 한번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는 지문 보는 거 했잖아. 한번 적용해보고, 문제 푸는 거 그렇게 좀 연습을 해주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